썰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썰 시작할게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지 3년째였습니다. 병원에서 다시 한번 실패 소식을 들었을 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 숫자라 내려가는 걸 멍하니 보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임산부 한 분이 배를 쓰다듬으며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남편은 괜찮아 우리 천천히 가자라고 다독여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도 모르게 초조해지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님 댁에 가면 은근히 들리는 아들 낳아야 할 텐데 하는 한숨소리에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그러던 어느 나령님이 갑자기 연락을 했어요. 조카와 함께 주말에 만나자고. 사실 조카를 본 건 몇 번 없었는데 그때마다 예쁘다고 한마디씩 했던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형님은 제가 아이를 무척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애기랑 놀아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주말에 시간 되면 같이 놀이공원 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임신 실패로 마음이 한창 예민한 시기였는데 형님은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시험관 시술 사실은 시어머님과 남편만 알고 계셨거든요. 매번 병원에서 실패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는 앞자리까지 바뀌어서 더욱 조바심이 났어요.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면서 나이에 대한 부담감도 커졌고요. 그런데 형님은 계속해서 조카와의 만남을 주선하려 하셨어요. 카톡으로 조카 사진을 보내시면서 우리 애기 보고 싶지 않아? 라고 물으실 때마다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형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셨어요. 애기가 작은 이모 보고 싶대 하시면서요. 그 순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알아서인지 오늘은 좀 피곤해서 라고 대신 답장을 해줬어요. 하지만 형님의 연락은 계속되었고 그때마다 저는 점점 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제 현실과 마주하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나령님이 또다시 연락을 해오셨는데 형님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가가 자꾸 작은 이모 얘기를 하네. 우리 이번 주말에는 꼭 만나자.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더는 피하고 싶지 않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드렸죠. 형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지 3년 그동안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형님의 선의가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다는 것까지. 형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더니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라서. 형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니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형님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손에는 따뜻한 미역국과 반찬통을 들고 계셨죠. 내가 늘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형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형님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사실 나도 처제가지기까지 4년이나 걸렸어. 깜짝 놀라 형님을 바라봤어요. 지금의 형님은 두 아이의 엄마로 너무나 행복해 보였는데 형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도 힘들었어. 매달 실패하고 주변에서 들리는 말들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 형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때 내가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알아? 나 혼자 모든 걸 끌어안고 힘들어했다는 거야. 가족들한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형님의 말씀에 가슴 한켠이 시려왔어요. 그러면서 형님이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오래된 일기장 사진이었는데 거기에는 지금 제가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고민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힘들 때마다 언제든 연락해. 형님의 진심 어린 위로에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형님의 핸드폰에서 갑자기 울리는 알람 소리.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본 형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형님의 손이 떨리더니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형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건 형님의 산부인과 검진 결과였어요. 세 번째 아이가 찾아온 거였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제 겨우 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은 직후에 이런 소식이라니. 형님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미안해. 나도 전혀 몰랐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마음이 아프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이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죠. 형님은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혹시 네가 불편하다면 이번엔 내가 좀 조용히...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죠. 형님 축하드려요. 정말로요. 진심을 담아 형님을 안아드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형님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됐고 조카와도 편하게 만나게 됐죠. 시험관 시술도 계속했지만 예전처럼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실패해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병원에서 기다리던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작은 생명이 자리 잡은 거예요. 가장 먼저 형님께 전화했죠? 형님, 저도 이제 엄마가 될 것 같아요. 수화기 너머로 형님의 환호성이 들렸어요. 지금은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답니다. 형님의 셋째와 우리 아이는 6개월 차이 나는 친한 사촌이 됐어요. 가끔 옛날을 돌아보면 그때의 아픔이 오히려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고 형님과도 더 깊은 관계가 된 것 같거든요. 지금도 가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면 말씀드려요. 혼자 끌어안고 있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면 예상치 못한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